안녕하십니까, 골론입니다. 자, 오늘 골론이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 골프 피팅은 필요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골프 피팅으로 그리고 골프 클럽 제조 설계자로 먹고 사는 주제에 왜 골프 피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이 영상은요, 골론디의 아주 주관적인 그런 의견들이 다수 내포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골론디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골프는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는 클럽이 좋다고 느껴져도 다른 사람이 그 클럽을 사용했을 때 나쁘다고 느끼는 것처럼 골프에는 절대로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골론디의 의견이거든요. 생각이고요. 이 생각 또한 물론 주관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론디의 생각에 약간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골프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골론디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골론디가 이런 영상을 찍는데 좀 더 힘을 내서 찍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 로드샵이든 아니면 클럽 판매하는 곳이든 그런 곳에 가셔서 7번 아이언을 갖고서 시타를 하고 요 제품이 괜찮다 하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7번은 암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격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길이, 무게 등등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7번이 37인치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골퍼들은 7번이 37인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안이 좀 있어요. 클럽이 37인치인데 키가 190인 사람이 있고 180인 사람이 있고요. 170인 사람이 있고 160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키와 연령 그런 근력 등등이 전부 다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다양한데 많은 사람들은 7번 37인치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클럽에 맞춰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팔, 다리 길이가 전부 다 제각기 달라요. 자,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다리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골프 피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팔 길이와 다리 길이, 손의 크기, 손바닥이 큰지, 손가락이 긴지, 어깨는 라운드 숄더인지 플랫 숄더인지, 허리의 그 상태, 경추의 상태는 어떤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인지 등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업을 했을 때 팔이 길고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라운드 숄더가 돼 있다면 채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게 돼요. 게다가 팔도 길기 때문에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깨가 플랫 숄더에 이렇게 수그린 상태도 아니고 팔도 짧고 플랫 숄더에 이렇게 돼 있으면 채를 잡았을 때 똑같이 잡아도 이런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길이도 달라져야 되고요. 스윙 웨이트, 그러니까 클럽을 들든 돌리든 클럽 자체의 그 무게감을 수치화시킨 것을 스윙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스윙 웨이트 또한 사람마다 다소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그 사람의 힘이 만약에 손목의 힘이 약해서 오다가 클럽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 손목이 이렇게 언코킹이 돼서 이렇게 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윙 웨이트 아니면 모든 그 클럽의 총 중량 자체가 높아서는 안 되겠죠. 왜 높아서 안 될까? 높으면 언코킹이 돼서 뒤에서부터 이러고 갈 테니까요. 뒤에서부터 이러고 가면 땅에 먼저 여기 닿을까봐 일어날 때 펄쩍 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궤도가 변하고요. 샤프트의 힘도 일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37인치를 갖고서 스윙을 하면 과연 정상적인 스윙일까요? 골론디가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클럽 제조사들은 왜 7번을 37인치로 만드는가?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37인치를 표준으로 딱 정해놔버려요. 정해놔버리고 스윙 웨이트는 D0, D1, D2 정도로 정해버립니다. 로프트는 32도, 30도 이런 걸로 정해버리죠. 라이각도 61도, 62도 이런 걸로 정해버립니다. 거기에 사람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많은 제조사와 많은 그 피팅샵들은 7번은 37인치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골퍼분들이 7번은 37인치, 스윙 웨이트는 D1, D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인간은 어떤 한 무리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임을 나갔는데 우리 클럽이 7번 길이 기준으로 37인치가 안 되면 야, 너 왜 이렇게 짧은 거 쓰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37.5인치가 되면 야, 너 왜 이렇게 긴 거 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제가 일반 피팅샵, 그러니까 골프 시작하고 나서 피팅샵을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골론디가 피팅을 아무리 해도요 7번 길이가 37인치였어요. 왜 37인치였을까?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키가 183에 몸무게는 한 93kg 나가요. 그럼 골론디 지금 이 골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근데 제가 갔을 때 그렇게 37인치로 해주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제가 아무래도 키가 크고 팔이 길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백스윙의 높이가 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평균 신장을 대비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니까 그 속도를 버텨주려고 더 강한 샤프트를 꽂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론디가 아무리 해도 진짜 너무 많이 노력을 해도 스윙 자체가 편해지질 않는 겁니다.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편해서 클럽을 짧게 잡고 쳐봤는데 너무나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골프채를 내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편한 클럽을 내가 만들어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골프가 편해지지 않을까? 그게 골런디 회사가 탄생하게 된 비화입니다. 그래서 골런디가 그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긴 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이게 골런디 클럽이고요. 7번이에요. 요게 스틸 7번 37인치예요. 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골런디 7번이고요. 요게 일반 7번 37인치입니다. 자, 두 개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보면 거의 한 3.5cm에서 4c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요, 골런디가 키가 크지만 팔이 길기 때문에 클럽 자체가 짧아져야 정확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짧아져야 정확성이 올라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깊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피팅을 받아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꼬시고 골런디에 와서 피팅 받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셋업을 했을 때 이 측면 스파인 앵글의 각도는 골런디가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7,000명,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5,000명 정도 피팅을 했어요.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이 척추 각도는 항상 48도 가장 옳고요. 46도에서 50도까지는 허용이 가능한 수치예요. 즉 숙였을 때 이렇게 숙이면 너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 있고 숙여 있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클럽의 라이각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골런디가 48도의 스파인 앵글을 만들고 셋업을 딱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와요. 자, 48도로 해갖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충분히 제가 채를 이쁘게 당겨 놓고서 백스윙을 진행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백스윙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운스윙을 진행을 합니다. 오른팔도 안으로 들어오고요.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여기에서 스윙을 끝내요. 자, 보시죠. 여기서 스윙을 끝냅니다. 그러면 헤드가 관성에 의해서 일로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왼쪽으로, 제 왼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딱 놓게 되면 여기서 딱 놓게 되면 이 느낌이 나와요. 얘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 즉 여기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 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맞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안 떨어지게 하려면 제가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여기에 탁 왔는데 탁 떨어져.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칠 때 이러는 동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뽑히니까 궤적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아웃인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요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백스윙 자체를 위로 들면 클럽은 일로 가파르게 떨어지려고 들기 때문에 놓고서 백스윙을 뒤로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뒤로 돌리게 되면 일로 와서 놔도 땅에 안 맞죠. 오른쪽에 안 맞죠. 그러면 골런디는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 손바닥이 골프 헤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십시오. 토가 무겁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제껴지게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면 헤드의 덮임량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열리고 덮이고 열리고 덮이는 양이 굉장히 커져요. 자, 근데 이 헤드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고 치면 완만하게 갔다가 다시 완만하게 들어오면 헤드에 덮이는 양이 이 헤드의 이 회전 반경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골런디는 채가 팔이 길기 때문에 37인치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의 좌측, 우측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치니까. 근데 팔이 짧은 사람들은요. 팔이 짧은 사람들은 이런 회전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팔이 짧기 때문에 땅에 안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려면 높이 들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들 경우에는 땅에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럼 회전 반경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골런디가 골런디 클럽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클럽을 쓰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골런디의 7번 길이는요 35.5인치입니다. 자, 35.5인치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일반 우리 그 골프 매장에 가시면 나오는 56도 그 정도의 길이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야, 채가 너무 짧고 스윙 웨이트가 너무 덜 나오면 거리가 멀리 안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멀리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자, 그것은 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고요. 채가 짧아지면 헤드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됩니다. 여러분들 클럽을 잡고서 이 끝을 잡고서 이렇게 서 있을 때와 보세요. 짧게 잡고 서 있을 때와 헤드의 무게는 달라요. 왜냐하면 중심점에 가깝게 잡으면 잡을수록 클럽은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지 않아도 이 중심점만 잘 맞추면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점에 잡는 부분이 우리가 회전축이 잡는 부분이 가까워지면 헤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죠. 그래서 골런디의 7번은 B9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심자분들은 스윙 웨이트가 뭐예요? 저게 B9은 또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A, B, C, D, E, F, G 이렇게 올라가요. A가 제일 가벼운 거고요. B는 A보다 좀 더 무거운 겁니다. 거기에 숫자가 10이 있어요. 그래서 A1, B1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정도의 스윙 웨이트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차이가 생기면 드는 힘이 10배만큼 무겁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윙 웨이트가 A, B, C, D, D0 이 정도 수준으로 아니면 D1 이 정도 수준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골런디는 A, B예요. B에서 거의 최고 단계인 B9, B9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스윙 웨이트의 그런 무게와 거의 같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골런디가 이거 갖고서 공을 쳤을 때 공이 멀리 가지 말아야겠네요. 자, 골런디는요 7번 37인치로 쳐도 거리는 똑같이 가고요. 골런디 클럽으로 7번을 쳐도 거리가 똑같이 갑니다. 근데 좌우 편차가 많지가 않죠. 두 번째로 팔의 길이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 이 클럽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회전축으로부터 멀어지면 클럽은 되게 무거워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근데 37인치는 어떨까? 더 무거울 거예요. 더 무겁기 때문에 골런디가 스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틸은 무겁고 약하기 때문에 헤드가 37인치가 되면 헤드가 더 제 얘기입니다. 37인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에 샤프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런디는 짧고 가벼운 카본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골런디가 그 5,000명, 7,000명 피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37인치에 딱 맞는 사람들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37인치를 쓸만한 분들이, 그런 신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의 손목의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지금 프로 선수들은 다 스틸 쓰고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스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골런디가 장담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뒤에는요 모든 선수들이 카본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카본이 스틸에 비해서 나쁜 것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 카본의 단점은 비싸다는 게 단점이지만 스틸의 장점은 저렴한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단점이죠. 진동도 심하고요. 진동도 심하다는 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겁고 약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골런디가 공을 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여기서 멈추는 것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여기서 멈추면 골런디는 스트레이트로 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멈추면 드로우를 치겠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멈추면 페이드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헤드가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해서 헤드가 더 펴서 가거든요. 그리고 다운스윙 했을 때 여기서 오면 더 피기 전에 맞으니까 공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골런디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골런디가 만든 이 클럽, 골런디 클럽은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항시 10야드씩 벗어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골런디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 여기에서 탁 멈추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골런디가 그냥 편안하게 쳐볼게요. 보십시오. 편안하게 백스윙 했다가 여기다가 탁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탁 덮여갖고 가면 왼쪽으로 상시 10야드씩 벗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야드고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벗어난 게 8.1 야드 왼쪽으로 벗어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게끔 해놨으니까 거리는 165야드에서 170야드 정도가 나가요. 거리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60m, 한 158m 정도 7번으로 강하게 치지 않고 저 정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여기서 멈추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많은 사람들은 피팅을 받아도 소용없으니까 피팅 아무것도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누구든 이렇게 치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것은 피팅이 아니에요. 많이 남는 헤드와 많이 남는 샤프트를 꽂아서 고객에게 주는 거예요. 피팅 산업은 이 상태로 사장될 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들을 망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고 피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깟 브랜드 값어치가 뭔데요?